지금 서울 주유소 기름값 2,000원 돌파했거든요. 비싸죠? 근데요,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곳이 막혀 있거든요. 전 세계 기름이 지나가는 길이 막혀버린 겁니다. 이게 계속되면 기름값이 2배로 뛰고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고 변동금리 주담대 가지신 분들은 월 이자가 최대 18만 원 추가로 나갑니다. 지구 반대편 바다 하나 막힌 게 내 통장까지 건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이 도미노가 어떻게 내 지갑까지 도달하는지 직접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실 것 같으면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런 경제 이슈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호르무즈 해협.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뉴스에서 매일 나오니까요. 근데 솔직히 이게 정확히 뭔지, 왜 거기가 막혔다고 내 기름값이 오르는 건지 감이 안 오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출퇴근할 때 쓰는 고속도로를 떠올려 보세요. 그 고속도로에 톨게이트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전국에 하나. 그런데 그 톨게이트가 막혀버린 거예요. 차가 안 지나가요. 호르무즈 해협이 딱 그겁니다. 전 세계 기름이 지나가는 좁디 좁은 문이 하나 있는데 그 문이 닫혀버린 거거든요. 숫자로 볼까요? 호르무즈 해협은 가장 좁은 구간이 39km예요. 39km면 꽤 넓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건 그 안에서 대형 유조선이 실제로 다닐 수 있는 항로예요. 그 폭이 겨우 3.7km입니다. 서울 여의도 길이가 약 3.7km거든요. 여의도 하나를 옆으로 눕혀놓은 그 좁은 길로 전 세계 원유의 5분의 1이 지나갑니다. 하루에 2천만 배럴이에요. 이 숫자가 잘 안 와닿으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하루에 쓰는 원유가 대략 280만 배럴 정도거든요. 호르무즈를 하루 동안 지나가는 기름이면 한국이 일주일 넘게 쓸 수 있는 양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양의 기름이 여의도 폭자리길 하나에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게 뭐냐면요. 우리나라는 원유를 한 방울도 자체 생산하지 못합니다. 100% 수입이에요. 한 방울도요. 그리고 그 수입 원유 중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서 들어오는 비중이 얼마인지 아세요? 69.6%입니다. 내 통장 사정에 대입하면요. 우리나라가 쓰는 기름 10통 중 7통이 이 좁은 구멍을 통과해야 해요. 그 구멍이 지금 막혀 있는 겁니다. OECD가 전 세계 주요국을 분석했는데 이번 봉쇄로 한국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했어요. 1등이에요. 불명예스러운 1등. 미국은요? 미국은 자기가 쓸 기름을 자기 땅에서 뽑아요. 세계 최대 원유 수출국이에요. 호르무즈가 막혀도 별 타격이 없거든요. 근데 한국은 기름 자급률이 0%예요. 같은 위기인데 맞는 충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상황이 정확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4월 7일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량이 분쟁 전에 10% 미만으로 급감했습니다. 열에 하나도 못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미국 정보당국은 이란이 당분간 봉쇄를 풀 생각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최후 통첩 시한까지 설정했습니다. 한국 시각으로 오늘 아침 9시가 그 데드라인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게 하나 있거든요. 이란이 지금 하고 있는 건 단순한 봉쇄가 아닙니다. 이란은 호르무즈를 톨게이트로 만들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배를 다 막는 게 아니라 나라를 3등급으로 나눴어요. 적대국, 중립국, 우호국. 적대국 배는 절대 못 지나가고 우호국 배는 통과시켜주고 중립국은 조건부로 허용하는 거예요. 실제로 중국 선박은 물론이고 프랑스와 일본 관련 선박도 일부 통과한 게 확인됐습니다. 이게 왜 무서운 건지 아세요? 전쟁은 언젠가 끝나거든요. 그런데 이 톨게이트 구조가 한번 자리 잡으면 전쟁이 끝나도 예전처럼 자유롭게 지나가던 시절로 안 돌아갈 수 있어요. 이란 입장에서는 이게 유일한 협상 카드거든요. 여기 지나가려면 우리한테 잘 보여야 해. 이런 구조가 두더지면 이건 일시적인 위기가 아니라 전 세계 에너지 질서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한국처럼 기름을 100% 수입하는 나라는 영구적으로 불리해지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전 세계 기름의 5분의 1이 지나가는 좁은 문이 막혔어요. 한국은 기름 10통 중 7통을 그 문에 의존하고 있고요. 지금 그 문을 통과하는 양은 원래의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리고 이란은 이 문을 아예 자기 소유의 톨게이트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배경 설명이고요. 진짜 무서운 건 이제부터입니다. 이 봉쇄가 지금 기름값을 어디까지 밀어올리고 있는지 숫자로 보시면 소름 돋습니다. 자, 이제 진짜 무서운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호르무즈가 막히면 뭐가 어떻게 되는지 도미노를 하나씩 쓰러뜨려 보겠습니다. 먼저 기름값부터 보겠습니다. 두바이유 기준으로 2월 초만 해도 배럴당 65달러였거든요. 그런데 3월에 호르무즈 봉쇄가 본격화되면서 17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사상 최고치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역대 오일 쇼크랑 비교하면 바로 감이 옵니다. 1973년 1차 오일 쇼크 때 유가가 300% 올랐거든요. 3달러짜리 기름이 12달러가 됐어요. 1979년 2차 오일 쇼크는 약 160% 상승, 1990년 걸프전 때는 120% 올랐고요. 지금 상황이요. 65달러에서 170달러면 이미 160%를 넘겼습니다. 2차 오일 쇼크 수준을 이미 넘어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역사책에서나 보던 수준의 유가 폭등이 지금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이번 유가 폭등이 과거랑 다른 이유가 있거든요. 과거 오일 쇼크는 산유국이 일부러 생산을 줄인 거예요. 공급을 조절한 거죠. 그런데 지금은 통로 자체가 막혀버린 겁니다. 기름을 만들어놔도 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본적으로 더 심각한 거죠. 여러분이 주유소에서 체감하는 수준으로 번역하면요. 지금 서울 기준 휘발유가 리터당 2,000원을 돌파했거든요. 5만 원 넣어도 바늘이 절반을 겨우 넘길까 말까입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점이에요. 봉쇄가 계속되면 리터당 3,000원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자,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졌습니다. 다음 도미노가 쓰러집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뭐가 오를까요? 전부 다 오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편의점에서 사 먹는 삼각김밥 있죠? 그 포장지, 원유에서 나오는 나프타로 만들어요. 라면 봉지도 나프타로 만들고요. 채소 키우는 비료도 원유에서 추출합니다. 택배 트럭도 기름으로 달리고 공장 기계도 기름으로 돌아가요. 기름값이 2배면 편의점 도시락부터 마트 장바구니까지 전부 오르는 겁니다. 숫자로 보면 더 확실합니다. 현대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유가가 150달러 이상이 되면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1%에서 5.1%로 뛰어오릅니다. 물가 상승률이 2배 이상 뛰는 거예요. 산업연구원 데이터도 있습니다. 봉쇄가 3개월 이상 지속되면 한국 제조업 생산비가 평균 11.8% 올라갑니다. 생산비가 오르면 기업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제품 가격을 올리죠. 그게 고스란히 여러분 장바구니에 반영됩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카트에 담는 양은 똑같은데 결제 금액이 자꾸 늘어나는 경험. 곧 전 품목으로 확대됩니다. 다음 도미노가 쓰러집니다. 물가만 오르는 게 아니에요. 환율도 같이 뜹니다. 원달러 환율이 1,530원을 찍었습니다. 이게 2009년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예요. 봉쇄가 장기화되면 1,600원대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환율이 오르면 뭐가 달라지냐고요? 우리나라가 밖에서 사오는 것들이 전부 비싸집니다. 원유도 달러로 사거든요. 환율이 오르면 같은 양의 기름을 사는데 원화가 더 많이 필요해요. 기름값이 오르는 데다가 환율까지 오르니까 이중으로 맞는 겁니다. 해외여행요, 꿈도 못 꿉니다. 해외 직구도 다 비싸지고 수입 과일이나 수입 고기 가격도 같이 뛰어오릅니다. 내 통장 사정에 대입하면요, 달러로 결제되는 모든 게 눈에 띄게 비싸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거든요. 진짜 문제는 이 모든 게 동시에 터진다는 겁니다. 다음 도미노가 쓰러집니다. 이게 마지막 도미노인데 이게 제일 아픕니다. 물가가 5%까지 치솟으면 한국은행이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하거든요. 지금 기준금리가 2.5%에서 동결돼 있는데 물가가 이 속도로 오르면 금리 인상은 피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진짜 무서운 숫자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968조 원이에요. GDP 대비 89%입니다. 나라 전체가 1년 동안 버는 돈의 89%만큼을 가계가 빚지고 있는 거예요.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가 이미 연 4%를 넘었거든요. 그런데 변동금리 대출을 가지고 계신 분들, 여기가 핵심입니다. 금리가 0.5%포인트만 추가로 올라도 월 이자가 약 18만 원 늘어납니다. 내 통장 사정에 대입하면요, 매달 18만 원이 그냥 증발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산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먹은 것도 아닌데 통장에서 18만 원이 사라져요. 1년이면 216만 원입니다. 기름값이 올라서 주유비가 늘고, 물가가 올라서 장보기 비용이 늘고, 환율이 올라서 수입품이 비싸지고, 거기에 배출이자까지 오르는 겁니다. 네 방향에서 동시에 맞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월급은 안 오르는데 물가만 오르는 지옥이요. 경제는 성장을 못하는데 물가만 뛰어오르는 최악의 상황. 1973년 1차 오일 쇼크 때 선진국들이 겪었던 그 악몽이 지금 우리 앞에 다시 서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런 반론이 나올 수 있거든요. 한국 비축유 90일치 있잖아. 그거 쓰면 되는 거 아닌가?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먼저 팩트부터 정정하겠습니다. 다른 영상이나 뉴스에서 비축유 91분이라고 많이 나오는데 실제는 다릅니다. 정부 비축유와 민간 비축유를 합치면 약 208일분이에요. IEA가 의무로 정한 90일의 2배가 넘습니다. 세계 6위 규모거든요. 그러면 안심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IEA가 이번에 역대 최대 규모인 4억 배럴을 방출했습니다. 32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결정한 전례 없는 조치였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유가가 여전히 100달러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비축유는 창고에서 기름을 꺼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기름이 없는 게 아니라 기름이 지나가는 길이 막힌 겁니다. 비유하자면요, 비축유는 링거줄이에요. 환자한테 링거를 꽂아서 일단 버티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환자한테 필요한 건 수술이에요. 링거만 꽂고 수술을 안 하면 링거액이 떨어지는 순간 환자는 위험해집니다. 208일이 길어 보이지만 호르무즈가 열리지 않으면 그 시간은 유한합니다. 지금 호르무즈 통과량이 분쟁 전에 10%도 안 됩니다. 길 자체가 막혀 있는 상태에서 비축유만으로 버틸 수 있는 시간에는 한계가 있어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호르무즈 봉쇄가 만든 도미노를 다시 한번 쫓아가 보면요. 도미노 1단, 유가가 65달러에서 170달러로 폭등했습니다. 도미노 2단, 물가가 2.1%에서 최대 5.1%까지 뛰어오릅니다. 도미노 3단, 환율이 17년 만에 최고치인 1,530원을 찍었습니다. 도미노 4단, 금리가 올라가면 변동금리 대출이자가 매달 18만 원씩 늘어납니다. 4개의 도미노가 연쇄로 쓰러지면서 결국 마지막에 맞는 건 여러분의 통장입니다. 지금까지는 거시경제 숫자였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얼마짜리 문제인데?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걸 이제 진짜 내 지갑으로 번역해 보겠습니다. 3분기 기준으로 시나리오를 3개 만들어 봤어요. 낙관, 기준, 비관. 하나씩 가보겠습니다. 유가가 배럴당 80달러 선으로 내려옵니다. 이 경우에 기름값은 리터당 1,700원대로 복귀해요. 금리는 동결되고 변동금리 주담대 이자도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추가 부담 제로. 솔직히 이게 제일 좋은 시나리오인데요. 문제는 이게 실현되려면 이란이 봉쇄를 스스로 풀어야 해요. 미국 정보당국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죠? 이란은 당분간 봉쇄를 해제할 의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는 지금 시점에서는 가능성이 가장 낮아요.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수준을 유지합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추산으로. 이때 한국 경제 성장률은 기존 전망 1.9%에서 1.5%로 떨어져요. 물가는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3.2%까지 올라갑니다. 한국은행 기존 전망이 2.1%였거든요. 1.1%포인트나 뛰는 거예요. 내 통장 사정에 대입하면요, 기름값이 리터당 2,200원대예요. 지금 서울이 2,000원 막 돌파한 상태인데 여기서 200원 더 올라가는 겁니다. 주유소에서 한 번 넣을 때마다 10,000원 넘게 더 나가요. 그리고 변동금리 주담대 가지신 분들, 금리가 올라가면 월 이자가 약 8만 원 추가로 나갑니다. 한 달에 8만 원이면 1년이면 96만 원이에요. 거의 100만 원 가까이 이자로 더 나가는 거거든요.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를 넘깁니다. 이미 두바이유가 170달러를 찍은 적이 있으니까 이건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적 있는 수준이에요. 이때 기름값은 리터당 3,000원을 돌파합니다. 지금의 1.5배예요. 경제 성장률은 1.0%로 주저앉고 소비자 물가는 5.1%까지 치솟습니다. 변동금리 주담대 월 이자는 약 18만 원이 추가로 나가요. 한 달에 18만 원이면 1년이면 216만 원입니다. 솔직히 이거 저도 좀 무서운데요. 기름값만 오르면 그나마 나은 거예요. 문제는 기름값이 오르면 모든 게 같이 오른다는 겁니다. 첫 번째, 주유비. 비관 시나리오 기준으로 월 주유비가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체감이 바로 오실 거예요. 두 번째, 장바구니. 앞에서 말씀드렸죠? 기름값이 오르면 모든 게 같이 오릅니다. 장바구니 물가가 체감될 만큼 올라가요. 비관 시나리오에서 소비자 물가가 5.1%인데 실제 장보기 체감은 그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기랑 가스요금. 산업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봉쇄가 3개월 이상 지속되면 전력과 가스 생산비가 77%까지 상승합니다. 77%요. 전기요금은 당장 안 올릴 수 있어요. 정부가 한전 적자를 감수하면 되니까요. 근데 가스요금은 국제가격에 연동되어 있어서 막을 방법이 제한적이에요. 네 번째, 택배랑 배달비. 물류비가 오르면 그게 고스란히 소비자한테 전가되거든요. 배달앱 수수료 올라가고 택배비 올라가고 결국 우리가 내는 겁니다. 제조업 생산비가 봉쇄 3개월 기준으로 평균 11.8% 오르는데 이게 전부 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짚겠습니다. 비관 시나리오 숫자 두 개만 보세요. 경제 성장률 1.0%, 소비자 물가 5.1%. 이 두 개가 동시에 나타나는 상황을 경제학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 났는데 물가 층수만 계속 올라가는 건물이에요. 내 월급은 1층에 멈춰 있는데 생활비는 5층, 6층으로 올라가요. 내려올 줄을 몰라요. 월급은 안 오르는데 쓸 돈만 늘어나는 최악의 조합이에요. 이게 처음이 아니거든요. 1973년 1차 오일 쇼크 때 정확히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선진국 물가가 15%에서 25%까지 폭등했어요. 부모님 세대가 겪었던 그 공포 있잖아요. 월급 받으면 바로 쌀을 사야 했다는 그 얘기. 그게 지금 우리 세대에 올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OECD가 최근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수정했어요. 기존 2.1%에서 1.7%로 0.4%포인트를 내렸습니다. 0.4%포인트가 뭐 대수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이 하락폭이 OECD 주요국 중에서 1위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이 제일 크게 맞고 있는 거예요. G20 국가 중 중동 에너지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로 한국이 지목됐거든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낙관이면 추가 부담이 없어요. 기준이면 월 이자 8만 원 추가에 물가 3.2%, 비관이면 월 이자 18만 원에 기름값 3천 원에 물가 5.1%, 그리고 OECD가 본 한국의 타격은 전 세계 1위. 무섭죠? 저도 무서워요. 그런데 준비된 사람에게는 위기가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투자자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뭘 해야 하는 건데? 이 질문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셨죠? 당연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거든요. 하나씩 짚어볼게요. 첫 번째, 주식시장은 지금 폭풍우 치는 바다예요. 레버리지 타면 배가 뒤집히고 현금이 구명조끼입니다. 공포장에서 빚내서 투자하는 건 독약이에요. 포트폴리오에서 현금 비중을 최소 20% 이상 확보하세요. 지금은 수익을 내는 게 목표가 아니라 살아남는 게 목표인 시기거든요. 두 번째, 환율을 보셔야 해요. 원달러 환율이 1,530원입니다. 17년 만에 최고치예요. 내 통장 사정에 대입하면요. 원화로만 자산을 들고 있으면 원화 가치가 떨어질 때 내 자산도 같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달러 자산 비중을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에너지 ETF도 주목할 만해요. 유가가 오르면 에너지 기업 실적은 올라가거든요. 위기의 반대편에서는 전략이에요. 세 번째, 방산 섹터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부분인데요. UAE와 한국이 방산 계약을 체결했어요. 규모가 3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7조 원입니다. 전쟁이 터지면 방산 수요가 폭발하거든요. K방산이 지금 이 혼란 속에서 오히려 수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변동금리 대출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거 진지하게 검토해 보세요. 물가가 5.1%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물가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해요. 금리 인상이 거의 확실한 상황이라면 지금이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적기일 수 있습니다. 나중에 금리가 더 올라가고 나서 바꾸면 이미 늦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숫자가 있어요. 우리나라 전략 비축유 208일분입니다. 중국은 78일분밖에 없어요. 우리가 2배 반 이상 더 버틸 수 있는 거예요. 패닉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시간 안에 준비는 해야 해요. 재밌는 게 뭐냐면요.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에서 대규모로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이 62조 원을 넣었어요. 동학개미 수준입니다. 누가 맞을까요? 답은 시간이 알려주겠지만 준비된 쪽이 유리한 건 확실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정리해 볼게요. 하나, 현금 비중 20% 이상 확보, 구명조끼부터 입으세요. 둘, 달러 자산과 에너지 ETF 점검, 환율 1530원 시대에 원화만 들고 있지 마세요. 셋, 방산 섹터 관심, 47조 원짜리 계약이 이미 체결됐습니다. 넷, 변동금리에서 보정금리 전환 검토, 금리 오르기 전에 움직이세요. 같이 숫자로 따져보셨으니까 이미 준비 안 한 사람들보다 한 발 앞서 있는 겁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은 적어도 몰라서 당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자, 오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습니다. 유가가 2배로 뛰었고요. 물가는 5.1%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고 변동금리 주담대 이자가 매달 18만 원씩 추가로 나갑니다. 도미노는 이미 시작됐어요. 지구 반대편 해협 하나가 막힌 게 내 통장 잔고까지 건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한테는 시간이 있습니다. 비축유 208일분. 이 시간 안에 준비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그 차이가 갈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됐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 지금 당장 유가가 200달러를 넘는다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어떻게 움직이시겠습니까?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른 분들 전략도 보시면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위기 속에서 실제로 돈 번 사람들의 포트폴리오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